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같은 날 조사한 게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오고요. 오늘 영상에서 그 꼼수를 다 밝혀드립니다. 영상 끝부분에 한동훈이 부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이렇게 세 사람이 표를 나누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조사들이 막 나오죠 이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근데 같은 기간에 조사된 것들이 숫자가 너무 달라서 저희가 이거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아, 같은 기간에 조사했는데 기관별로 다르더라. 그렇습니다. 예.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1일에서 3일 조사한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는 하정우 34.3, 한동훈 33.5, 여기 두 사람이 붙었죠. 그리고 네. 박민식 21.5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대 두 사람이 있고 박민식 후보가 훨씬 낮았는데 2강 1중. 그렇죠. 네. 근데 같은 기간에 SBS가 의뢰해서 입소스가 조사한 것을 보면 여기서는 하정우 38, 박민식 26, 한동훈 21. 1킬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은 굳이 따지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의 숫자가 10%포인트 이상 지금 두 조사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가 지금 뭐 캠프와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뭐 조사 기관별로 조금씩 뭐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같은 기간 동안 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5월 1일에서 3일. 표본수는 조금 차이가 있고 질문 같은 게 좀 달랐었나?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예. 그게 막 대세 이 정도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얘기를 해봤더니 네. 중요한 걸 한 두 가지 포인트로 잡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선 전화를 넣느냐 안 넣느냐. 아, 유무선 혼합이냐 아니면 무선만 하느냐? 그리고 부산 MBC 같은 경우에는 유선이 15%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보수가 좀 더 잡히지 않았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또 하나는 정당명을 넣느냐 안 넣느냐. SB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부산 MBC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그러니까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이렇게 넣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 한동훈으로 후보를 갔다. 조금 더 지지한 것 같다. 그런 식의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네. 네. 뭐 합리적인 분석이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기간에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체리 피킹하면 안 된다.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지지자들은 SBS 입소스 이거는 틀린 조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네네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제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네. 거기 말씀하신 대로 그 변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왜냐하면 후보자들이 확정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부산 MBC 한길리서치는 전직에 다 써줬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라고 한 것이 혼선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ARS와 전화 면접의 차이를 좀 볼 필요도 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전화 면접은 상대적으로 정치 중관여층, 저관여층도 이제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고, 뭐 ARS는 정치 고관여층이 좀 더 많이 응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 결과를 놓고 해석을 하면은 정치 고관여층에는 상대적으로 한동훈의 바람이 약간은 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동훈의 매체에서 나오는 뭐 노출 빈도라든지 뭐 이런 최근에 마케팅 그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네네네네. 약간 먹혔는데 예. 그게 북구 주민 전체들한테 확산된 건 아니다. 아직은. 아, 고관여층들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이 됐는데 예. 전체에 확산된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 네.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여론조사가 우월하냐 아니냐를 저는 뭐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네. 이 전화 면접이 반드시 이 선거판에 선거 시기에 반드시 맞다라고 볼 수도 없고 ARS가 맞다고 볼 수도 없고, 저는 이 중간 어디쯤에 이제 진실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네. 실제 민심이 왜 그러냐면은 실제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특히 지방선거 같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낮은 거는 ARS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 민심에 수렴하는 경우도 있어요. ARS가 예, 왜냐면은 더 투표를 관심 많은 분들이 더 간다? 아니, 그러니까 다 관심이 없는 분들이 투표장에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예. 50에서 60 사이거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중간쯤에 어디쯤에 지금 있다. 지금 이 지지율이 실제로 뭐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다. 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저렇게 왜 튀냐는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것 같고, 적극 지지층, 정치 고관여층과 저관여층의 어떤 이제 전파 차이, 이를테면 뭐 공수처 특검 이런 큰 이슈도 좀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늘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좀 1강 2중이라는 거는 너무 명확해 보이고, 결국 그 2중의 어떤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 좀 올 거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범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누구를 밀어서
저 진보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제3당 후보는 마지막에 모름 무응답층을 쫙 회수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탄 모델이 뭐 그런 거였거든요, 결국. 근데 거기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쫙 그 가져온 게 있는데 이제 그쪽을 가져오는데 좀 집중을 해야겠죠, 아마 한동 후보 입장에서. 결국 이제 보수 지지자들도 두 사람에게 이렇게 팽팽하게 나뉘기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쏠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 이를테면 유권자 단일화인 거죠, 그게. 네.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는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단일화에 관련된 또 여론조사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보수 진영을 상대로 그러니까 일반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단일화에 대해서 박민식 한동훈 간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을 때는 찬성 39, 반대 34로 이제 팽팽했는데 그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는 단일화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64%로 나왔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사람은.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 진영으로 단일화 했을 때 누구로 해야 되냐? 음. 근데 박민식 42, 한동훈 41로 이거는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진짜 팽팽하네요. 네.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예. 한동훈 대표는 정말 큰 숙제,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산북가 양자대결 가상 후보 지지도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예. 하정우 46, 박민식 36인데 한동훈을 넣었을 때는 30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이 박민식에게 더 많이 가는 거예요. 한동훈에겐 덜 가고 여기서 보면 6% 정도가 더 낮잖아요. 네. 이것은 결국엔 뭐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그 강성 지지층들은 한동훈 대표를 찍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동훈 지지한 사람들은 박민식도 찍을 수는 있지만 박민식 지지한 사람들은 한동훈은 안 간다.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들은 그러니까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내느냐 그것이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큰 숙제다. 상당히 관건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네. SBS 입소스가 왜 그러냐면은 그 하정우 박민식 양자 대결을 보면은 진영 결집이 더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46대 36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근데 그 하정우 대 한동훈이면은 44 하정우도 3% 포인트 빠지고요. 네. 물론 오차 범위 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한동훈은 박민식하고 비교하면 6% 포인트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한동훈을 비토하는 세력도 그러니까 모름이라고 없다라고 한 사람 중에서는 한동훈을 비토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동훈이 나오니까 하정우랑 한동훈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도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모름 무응답이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17에서 25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민들이 깊어지고 있다. 이 그러니까 두산 나오면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게 하정우 박민식은 소위 말하는 진영 결집이에요. 여기는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양쪽에서 다 빠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진영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는 말한 대로 1+1이 2가 안 됩니다. 이거는 명징해요. 예전에 어떤 단위라도 그런 식으로 된 적은 없어요. 네네네. 예, 하지만은 1+1이 예를 들면 1.8이 되느냐, 1.5가 되느냐 이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보수 쪽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분위기만 보면은 1+1은 1.5나 1.6 정도밖에 안 돼요. 1.8, 1.9가 되기는 어려운데 네. 그래서 이게 양쪽도 마찬가지인데 단일화를 안 하면 모를까 하려고 하면은 너무 세게 까서 감정이 상하게 하면 안 되는 이런 약간 선에 타야 되는 이런 지금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게. 네네네. 예. 근데 오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선을 타는 방식보다는 지금 한동훈 후보 안에 있는 지지율 안에는 이제 국힘을 공격하고 정권을 공격하고 싶은 그 모든 표가 다 지금 엉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국힘하고 더 붙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더 세게. 국힘하고 세게 붙어야 된다. 세게 싸워야 한동훈 된다. 후보가. 그러니까 보수 혁신 얘기를 더 세게 해서 저쪽을 좀 회초리를 주려면 하는 게 이제 무당파들의 표가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 모두 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 단일화하면 무조건 안 좋다. 이거 하나는 무조건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 제3당 후보들 숙명 같은 거예요. 끝까지 할 거냐 완주할 거냐 이 얘기를 계속 듣는 건데 초반에 그래도 한 20%에서 30% 사이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건 끝까지 밀어봐도 되겠다라는 인식을 주기에는 이제 초석은 된 건데요. 앞으로 몇 번에 좀 운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힘을 공격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박민식을 공격하는 게 좋아요? 한동훈 입장에서. 국힘을 공격하면 자칫 국민의힘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한동훈이 이렇게 국민의힘 공격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박민식 장관을 후보로서 개인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보수를 지지하지만 박민식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한동훈에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라고 제가 한 부분인데 결국은 박민식 전 장관이 후보가 나오면서 단일화 없다라고 하고 당 면접 때도 단일화 할 거냐 막 물어봤다라는 거. 이영풍 후보는 뭐 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각서까지 쓰겠다 내가 단일화 안 한다는. 이게 그러니까 후보가 결정하는 것과 당이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있는데 당의 방침은 장동혁의 방침은 명확하게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 장동혁이 마음을 돌려서 장동혁이 죄송합니다. 박민식이 마음을 돌려서 단일화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1강 2중으로 필패다라고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이 들게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식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공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요일에 양 캠프 다 개소식 열리거든요. 그럼 이제 누가 어디 갈 거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나올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러면 이제 한동훈 캠프에 갈 거냐, 박민식 캠프에 갈 거냐, 누가 왔냐 뭐 이러 가지고 했을 텐데 그냥 그 다른 캠프에 화환을 보내라. 그래 한동훈이 박민식 캠프한테 그 개소식에 화환을 보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페어플레이. 선생님 너무 혼자 큰 정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일단은 지지자들한테도 대범하게 그 유권자들한테도 내가 대범하게 보이고 페어플레이 하겠다. 나는 잘못된 보수 정치하고 싸우는 거지 한동훈이 박민식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류의 것들이 지금 복잡하게 지금 엉켜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반대입니다. 박민식을 공격해야 합니다. 왜냐? 그 지역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건 박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가 그 지역을 어떻게 떠났는지 그리고 왜 출마하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하는 게 그래 이번에는 박민식보다는 저는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단짠으로 필요한 것 같고 하세요. 사실 지금 양자 대결을 했을 때 36 나왔잖아요 박민식 후보가. 아까 근데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36이 사실 다 윤호개인 표일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그 안에서 깨 와야 되거든요. 한동훈 후보의 과제가 그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소식에 뭐 누가 가냐 이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말에 다 개소식이 있다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모두 이제 개소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의원들이 다 가서 힘을 실어주는 게 예상되는 수순이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먼저 약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당 대표로서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한동훈을 돕는 친한계는 징계하겠다. 라는 것이 이제 장동혁 대표의 경고였어요. 물론 선거 끝날 때까지 이제 따로 징계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었는데 한동훈 개소식 가기만 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도부는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한지아 의원은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간다는 거죠? 개소식에.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징계를 하긴 할 텐데 어떤 징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징계를 하면 아니 근데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에 가가지고 악수하는 사진을 한지아 의원이 연출을 했는데 개소식에 내가 가겠다라고 지금 말을 한 거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냥 누구나 그렇게 예측을 지금 하는 거 아닌가? 못 봤어요. 한지아 의원이 간다고 그랬어요 개소식? 그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징계할 테면 해라 이제 이게 한지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할 때 이제 악수한 거 가서 현장 가서 악수한 거 가지고 지금 징계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먹힐까요? 한 장동혁의 징계 협박이 경고 협박이 먹히죠. 왜 먹혀? 왜 먹히냐면 2028년 총선 때문에 그래요. 그때 공천 때문에. 장동혁 체제는 어차피 무너진다라고 없는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없는데 장동혁은 안 들어오더라도 이름만 바꾼 장동혁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징계 받았잖아. 징계 받은 사람은 공천에 마이너스 20점. 이렇게 일괄적으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8년 공천을 앞두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 사람들에게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돼가지고 당대표 해가지고 2028년 공천권 행사하는 그 당대표직에 오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오면 일괄적으로 이게 징계받은 사람 감점 이러면은 상대 골치 아파지잖아요. 거기에 베팅하신 거 아닌가? 한지아 의원은 거기에 베팅하신 거 아닌가요? 한지아 의원 같은 분. 그러니까 한지아 의원은 당대표 비서실장까지 했고 좀 조용조용하신 분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친한이 색깔이 명확한 분이시고 비례예요. 비례기 때문에 솔직히 지역구에서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지역구 의원들은 좀 주춤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비례 의원들 그리고 친한계들은 다 가겠죠. 한동훈이 그럼 너 제명할래? 그럼 나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가지 뭐 이게 지금 한석이라도 더 필요한 국민의힘이 제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윤리위 했던 거 지금 다 법원에서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협박은 통하지 않아요. 안 통하는 협박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통할 것 같아요. 서병수, 김도읍 이런 부산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디로 가실까요? 당연히 안 가겠죠. 둘 다 안 가요? 아니 한동훈 그 얘기 안 가겠죠. 서병수 전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개소식 같은 거 하는데 갔던 것 같은데 박민식 후보 사무실 열었을 때 네. 갔던 것 같고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가야죠. 그러니까 사실 명백하게 해당 행위가 맞긴 해요. 그렇지.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당 밖에 있는 사람 개소식 가는 거.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좀 특이해요. 그런 명백한 해당 행위도 징계 못할 만큼 지금 권위가 다 떨어져 있고 장날과 한덕수 네. 우리 아니,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잖아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 당은 지금 족보가 다 꼬여가지고 누가 누구를 징계를 하고 한덕수 옹립했던 사람들이 당 지도부의 태반이에요 지금. 그건 해당행위 아닌가요? 그럼 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소급해가지고 다 징계해야지. 왜 무소속 후보를 해? 김문수를 지지해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이젠 또 뭐 역으로 해놓고 이게 영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지. 영이 안 쓰면 협박을 하지. 당 대표 순환 시대입니다. 순환이 아니라 제명하면- 잘못된 사람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네. 네. 제명하면 올해 땡큐일 거예요. 당원권 정지 이런 게 제일 좋고 제명하면 뭐 의원직 살은 상태에서 나가는 거니까 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캠프가 좋아하는 소식이 또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뭐 있죠? 여론조사에서 슬퍼졌던 마음이 아마 이 소식으로 다시 좀 회복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그 후보 출국 금지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대북 송금 수사, 뭐 쌍방울 수사 있잖아요. 네. 그거에 개입한 의혹. 그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아. 이제 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예. 그거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동훈 후보 출국 금지를 시킨 겁니다. 이걸 먼저 한동훈 후보가 공개를 했어요.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걸 알게 된 것 같고 아, 나 출국 금지됐었었다. 네, 지금 된 그러니까 5월까지 출국 금지가 된 상태였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할 테면 해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게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거는 뭔가 핍박받는 이미지 이런 걸 이제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럼요. 아.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여튼 그런 출국 금지 소식까지 한동훈 대표가 전해줬고요. 근데 요거는 네. 좀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네. 5월 12일까지거든요. 네. 4월 13일부터 5월 12일이니까 지금 일주일 남았어요, 사실은. 네. 이 타이밍에 갑자기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공개를 하고 특검이 확인해 준 거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 후보가 이거를 어제 알았을까? 저는 일찍이 알았다고 봐요. 네. 아, 근데 지금 터뜨렸다. 집에 안 뭐- 가가지고 우편물을 나중에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어제 이제 SBS 입소스 이거 여론조사도 나오고 네. 뭐 그러니까 추론입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 안 좋아지니까 핍박받는 이미지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어제 딱 터트린 거고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이상해요. 2차 종합특검이 이상한 일처리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근거가 뭐냐면은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은 출국 금지를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고발 대상이 누구냐면 윤석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한동훈, 그리고 이원석, 그리고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차장, 네. 수원지검 검사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오다 내리고 그 한동훈이 이원석한테 오다 내리고 그래가지고 오다 쫙 해가지고 지금 조작 기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뭐가 있어야지. 이거 아니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은 다 출금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지금 특검이 얼마나 황당한 일을 한 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거 떠나가지고 네. 그러면은 수사를 진행을 해서 지금 뭘 보여줘야 되죠, 지금 2주, 3주가 지났잖아요, 지금. 뭘 했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시켰다는 거는 그 사이에 뭔가 조사를 안정적으로 해서 뭐 조사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럼 이원석 지금 한동훈은 바쁘니까 그럼 이원석이라도 불러가지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럼 출국 금지만 해놓으면 뭐 하는 거야, 이게? 예방적 차원. 제가 보기에는 무능해. 아니 2차 종합특검이 기본적으로 무능하고 네. 지금 이제 논란이 계속 되는 거는 정치적 편향성, 중립성에 대한 게 이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특검보가 네. 그 김어준 그 거기 채널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식 곧 들을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정파성을 떠나서 그거 조선일보에 나가서 해도 안 되는 거고 김어준 네. 방송에 나가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은. 네. 당연히 욕먹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2차 종합특검이 무능한 데다가 네. 지금 정치적 중립성까지 제가 보기에는 의심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이거를 치고 들어온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